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제 모 종편 방송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유승민 대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10%도 못 받아 가지고 선거비용 보전을 못했어. 빚덩어리야. 이걸 또 국민의당이 껴놔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저는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돈 안 쓰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TV, 라디오, 또 검색 포털 광고도 못했고, 선거 유세차도 제대로 우리 못 썼고, 또 선거 운동원도 제대로 우리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저비용 선거를, 돈 안 쓰는 선거를 치렀고, 그 결과 대선에 대한 국고 보조금과 또 저 후원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 당비 이런 걸 다 합쳐서 선거를 치렀고, 그 결과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바른정당은 부채 제로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말한 빚덩어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바른정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발언입니다. 저는 즉시 박지원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습니다. 이런 거짓말, 허위 사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부악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주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각지대의 중소기업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우려했던 바가 현장에서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서 전국 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려되는 상황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72%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체 등 자신들을 대변해줄 창구 하나 없는 중소기업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어디에 하소연할 것도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바른정당은 생사의 기로에 업체들의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분들의 고통을 들어줄 소통 창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로 신음하는 중소 영세업체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요즘 청와대가 잦은 거짓말과 숨기는 것으로 인해서 코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이 거짓말은 아닐지언정 또 숨기는 것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지난달 청와대가 대통령과 청와대 근자용 탄저 백신 구입이 논란이 되자 탄저 백신은 예방용이 아니라 사후 치료용이라고 박지원 대변인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언론 기사를 낸 해당 매체를 수사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질병관리본부는 국민 치료 목적으로 1000명분의 탄저 백신을 도입해서 모처에서 보관 중에 있다,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의원실에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이메일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미 CDC는 청와대가 치료용이라고 해명한 탄저균 백신에 대해서 예방용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그 이메일 내용인데,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백신의 접종 대상자는 실험실의 종사자, 그리고 동물 관련 업무 종사자, 미국 군대의 일부 군인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탄저균 관련 바이오테러 공격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이미 노출된 사람에게도 탄저병을 예방하도록 백신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모든 형태의 탄저병은
항생제라고 불리는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즉 예방용으로 쓰이는 백신과 그 다음에 치료용으로 쓰이는 항생제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백신 구입을 치료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실에서 질병관리본부에 탄저 백신 치료용 항생제 도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이미 200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00만 명 분의 3.51분인데 1296만 정의 탄저병에 대한 항생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고 있는 백신을 구입한 것이 치료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임이 명백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것이 탄저병 치료용 항생제, 이 항생제는 이미 국내의 제약업체에서 상용되고 있는, 판매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500만 정을 구입했고 2015년도에 다른 업체에서 또 500만 정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용 가능한 1296만 정의 탄저 백신 치료용 항생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500도세의 그 백신을 구입한 것이 청와대의 탄저병에 대한 치료용 백신을 구입했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명백히 사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됨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청와대는 거짓 해명과 국민 기만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낙연 총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가 시무식에서 북한은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안보 환경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총리의 언급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를 조건으로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고 또 앞으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빌미로 북한의 대규모 경제 지원과 한미 군사동맹을 이완 그리고 핵 보유국 인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지극히 합리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평소 이낙연 총리는 현재 청와대 참모진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 내에서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이낙연 총리가 낸다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칭찬 한마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말 연초에 현장을 돌아보면서 기업가들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으로 청와대 상황파지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6개월이 지난 현실은 정말로 암담합니다.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기업가 정신을 얼마나 키워내느냐인데 기업가들이 지금 두려움과 걱정에 시달립니다. 무려 중소기업 중앙회가 6개월 전에 발표한 것을 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될 경우 인건 부담 때문에 도산될 가능성이 있는 게 55%. 신규 채용 부담을 증가할 수 없고 고용 감소가 32.6%. 그런데 최저임금 이렇게 16.4% 올려놓고 과연 3조 원을 공짜 세금을 나눠주는 정책. 이거는 시장경제가 아니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그걸 도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렇게 놀라운 것은 30명 이하에게 이제 3조 원을 나눠주면 그 이상의 이분들의 모럴리즘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심지어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숙식비로 한 30만 원을 일반 우리 한국 노동자보다 더 많이 받는데 숙식비도 아직 급여에 산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가 한 15% 이상 더 받는 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에서 숙식비 등등 회사에서 주는 돈은 전부 그거 성격으로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현장을 돌면서 이 주유소도 한번 쭉 봤더니 작년에 1만 1000개 중에 한 3000개를 셀프 주유소로 바꿨습니다. 셀프 주유소로 바꾸면 거기에 인력이 안 들어가죠. 지금 현재 그 편의점 업종은 9000개 중에 올해 1600개점이 심야 영업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계 기업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점포가 심야 영업을 하고 줄이고 하면 일자리 확대가 가능하겠느냐. 정말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정책은 거꾸로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한국 경제에 이바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해나가야만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노동계층하고 협상을 해서 이 숙식비, 급식비, 그 외에 급여 전격이 될 수 있는 모든 돈은 이 최저임금에 산입해서 그 결과가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